네, 안녕하세요. 복도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HMM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하락은 어디까지일지,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대응법과 주가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HMM이 뭐 때문에 또 이제 급락이 나왔는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이 주식 수 8,300만 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장이 될 예정이다. 그 상장 예정일은 10월 16일이다. 아직까지 기간은 남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방영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당일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또 한 번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당일 혹은 전일에. 그리고 이 주당 전환가액이 7,173원이에요. 현재 종가로 놓고 봤을 때에도 이미 3.5배 정도, 지금 가격에 전환을 한다고 해도 3.5배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CB도 그 전환하는 그 날짜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또 CB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챙기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동향을 잠깐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간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개인도 계속 이제 손절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좀 받았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받았는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보면은 그나마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0월 25일 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62만 주 던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27일 날 외국인이 62만 주를 던지면서 그 이제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죠. 즉 외국인이 매도를 함으로써 갭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200만 주 정도 됩니다. 200만 주. 약 216만 주거든요. 216만 주 정도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 최근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거를 놓고 봤을 때 아직 최근에 동향으로 봤을 때 216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샀다라면 외국인도 어느 정도 주가를 살짝이라도 띄워놓고 그거를 다시 또 다른 주체한테 넘기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값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HMM의 1개월 평단입니다. 10월 달의 평단인데요. 이 평단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평단이 29,500원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평단이 29,300원이에요. 그리고 기관계도 29,500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9,5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종가 대비 약 플러스 7% 정도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MM을 일단은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했을 때, 일단은,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추세를 깨고 내려왔어요. 큰 추세를 깨고 내려왔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계속 이제 막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20년도 10월 20일에 저가였던 6,840원, 그 다음에 21년도 2월 1일에 저가였던 13,150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즉 13,150원과 6,840원, 아까 전환가액이 7,300 얼마였죠? 그래서 이 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가장 메인 추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거는 그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그어보세요.
21년도 9월 27일에 고가였던 39,250원과 그 다음에 9월 2일에 고가였던 43,900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즉 이제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가 대비 이렇게 반등했다가 추세선 맞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선 타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느낌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보유 수량이 216만 주 정도잖아요. 216만 주 정도. 근데 이거 갖고는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거의 2배 정도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괜찮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때 있잖아요. 10월 19일 날 이때도 외국인이 수급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거래 동향 봐볼까요? 10월 19일을 보면은 이때 외국인이 62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10월 19일 날 고가가 4%가 올랐어요. 그쵸? 62만 주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4%가 올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또 음봉이 만들어졌죠. 이때 종가는 또 그 전일에 저가를 깼어요. 이때 140만 주를 던졌습니다. 10월 20일 날. 그렇죠. 즉 62만 주 정도의 매수 물량 갖다가는 한 5% 정도? 지금 이제 그나마 200만 주 정도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 같진 않고 한 5%에서 7% 정말 많이 나오면 10% 이상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HMM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쉽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개를 들면서 여기를 받쳤어요. 그 받친 자리가 이때 저가인 26,000원이에요. 26,000원 부근을 볼린저 밴드 하단이 다행히도 거기를 받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HMM은 26,000원이라는 가격을 지키면서 여기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횡보라도 해줘야 됩니다. 횡보라도 해주면서 추가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5일선의 저항, 이때 고가겠죠? 이때 고가 이겨내고 이렇게 가면 또 11선의 저항이 생겨요. 11선의 저항이 28,700원이에요. 그래서 28,700원의 저항도 이겨내고 간다면 29,5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아까 평단 보여드렸었죠. 29,400원에서 29,500원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근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HMM이 이거 이겨내고 이때 고가 이겨내고 이 11선 저항인 28,700원 이겨내고 이거 안착을 하게 되면 21선 저항 이겨내면 29,500원 이 저항을 이겨내고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HMM이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려면 이 가격부터 일단 돌파하고 올라갔다 내려와도 이 가격 지켜줘야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29,5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28,700원을 방어를 해줘야 돼요. 29,500원까지 가는데 28,700원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HMM은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추세선을 맞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26,650원도 손절의 영역이에요. 손절의 영역.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기존의 저가에 잡았었던 분들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미 또 이제
손실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빠져나오기 위한 대응의 영역이다. 그럼 HM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내려와도 지켜주고 이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과 지금 이 28,700원, 28,700원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31,800원까지 31,800원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HMM이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28,700원의 안착 여부를 보세요.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28,700원도 돌파하고 버틴다 그러면 29,500원에 29,500원에 보유 비중에 또 남은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3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500원에 매도를 하시고 29,500원까지 왔는데 버틴다. 그러면 31,800원에 전량 매도하세요. 여기가 3차 매도 자리예요. 전량 매도. 이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29,500원까지 왔는데 내려올 때 28,700원을 못 지킨다. 그럼 여기서도 저는 전량 매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31,800원을 만약에 HMM이 31,800원까지도 왔는데 버틴다. 그러면 33,6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31,800원 지켜주면 다시 재돌파 보세요. 재돌파 한다면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36,150원. 즉 심리적 가격인 36,000원. 조금 안정적인 매도를 한다면 35,000원까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서는 29,500원 이하에서 전량 매도 추천드리고 버틴다면 31,800원 이하에서 전량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이 밑으로는 만약에 HM이 빠지게 되면 26,000원을 못 지키게 되면 24,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950원, 17,000원까지도 보셔야 돼요. 주가가 이제 여기서 못 지키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 시 26,000원의 지지 여부를 보셔라. 여기에 지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물을 타신다라고 하면은 24,000원 부근에서 여기서 1차 물을 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가격인 2만원에서 19,950원 여기가 2차 분할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이 17,000원 자리예요. 이 17,000원 자리는 쉽게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 이 17,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는요 이렇게 튼튼한 매집 물량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매집 물량, 여기에 매집 물량 이렇게. 그래서 거의 약 40% 정도, 여기에 40% 정도의 매집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깨질 것 같다, 쉽게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더 깨지면은 한 15,000원까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500일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자리가 1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고 해도 깼다 들어올렸다 깼다 들어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재반등 시 24,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24,000원을 또 버티고 지킨다? 그러면 26,000원 현재 종가 이것도 이겨낸다? 그러면은 심리적 가격인 29,5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다시 또 재반등할 확률이 있어요. 더 크게 간다 하면 31,800원까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다면 24,000원에서 털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좀 더 끌고 나가시면 26,000원에 다시 털고 나와야 돼요. 즉 현재의 종가, 즉 24,000원과 17,000원에 물을 탔다라고 해도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26,000원 부근이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베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좋은 베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물을 타는 것이 좋은 베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계산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신 그 종목에 대해서 떨어진다면은 과연 몇 프로까지 떨어질지, 올랐다면 몇 프로까지 떨어질지, 이거 다 계산해 보셨나요? 이거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은 얼만큼인지, 내가 보유 비중 대비 떨어졌을 때 과연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는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 화면은 좀 캡처를 해놔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제시해드린 가격은 29,500원이었어요. 이 26,650원 대비. 그래서 이 아래에서 전량 매도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평단 대비 29,400원 부분이죠. 29,400원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28,700원에 절반 매도하시면 2.3% 정도 마이너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29,500원에 매도를 하시면 본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이상부터는 욕심의 영역인 거야. 욕심의 영역.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현 종목이 주가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가 다시 재반등을,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재반등을 노려보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라면은 더 끌고 나가 보셔도 되죠. 근데 하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 뒤에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약손실 혹은 본절 범위 내에서 털고 나오셔라. 이 가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이거 9%더 먹으려고 하다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자, 24,000원이 1차 물타야 되는 자리라고 했죠. 그리고 2차 물타야 되는 자리가 심리적 가격인 19,950원이에요. 이미 마이너스 25%예요. 지금 현재 종가에서 25%를 더 겪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중이요. 비중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HMM을 갖고 있는데 비중이 5% 이하다. 그러면 버텨보셔도 돼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떨어져도 이때 물타고 이때 물타도 되거든요. 비중이 내가 5%인데 24,000원이 왔네? 그럼 여기서 5% 추가 물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절반은 줄어들죠? 19,950원이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종가 대비 15%나 마이너스가 더 낮지만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7.5% 정도 더 마이너스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비중이 여기서 5% 물탔기 때문에 20%가 돼요. 비중이. 그리고 17,000원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최후의 수단인 20% 추가 물타기에서 40%까지 비중을 늘려도 반등을 노려서 오히려 수익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보유 비중이 10%다. 비중이 10%다. 그러면 여기서 물타면요, 비중이 20%가 돼요. 맞죠? 여기서 또 물타요. 그럼 비중이 40%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의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이 종목에서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17,000원까지 내려왔다. 이때 물타려면요, 비중 80% 채워야 돼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십니까? HMM에 대해서? 현재 비중이 10%인데요. 그렇다면 끌고 가십시오. 확신이 있으시면 끌고 가시고,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반등 줄 때 약수익권 아니면 약 본절권에서 아니면 약 손실권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봐요.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폭락장이 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갈 채비를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좋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자, 그래도 31,800원까지 돌파하고 지킨다. 그럼 최대치는 36,000원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면 29,500원에서 심리적 가격인 3만원 이하에서 전량 매도를 추천드린다. 반등 시요.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낫다. 근데 비중이 이미
20%뭐 40%다 이러신 분들은요, 만약에 이미 비중이 40%예요. 이미 비중이 20%예요. 40%이신 분들은요, 비중 10%만 남겨놓고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반등 안 나오면. 그래야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 타서 남은 비중이라도 빠져나오죠. 맞죠? 비중이 20%다. 그러면 반등이 안 나오면 비중의 절반은 덜어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추가적인 짧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거기서 절반 덜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 시 다시 비중 늘려서 약수익 혹은 오히려 손실권으로 플러스로 바꿔서 나오셔야 됩니다. HMM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장에도 꼭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